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기아 EV6입니다. EV6! 우리는 시승차도 못 받았어요. 한 번만 타볼게요. 저거 우리 차인데 화가 날라 그러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인입니다. EV6 김한영 기자님,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아차에서 시승차를 항상 못 봤잖아요. 네, 딱 뽑으셨길래 바로 연락을 드렸죠. 자, 오늘 EV6 리뷰, 아이오닉5와 어떤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바로 아이오닉5와 굉장히 다른 점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네. 자, 일단 리뷰 시작하자마자 이 말씀을 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대 기아가 디자인만 다른, 껍데기만 다른 똑같은 차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고, 일정 부분 어떤 특정 차종에서는 아직도 현재도 껍데기만 다른 똑같은 차라고 말할 수 있는 차량들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실제로 뭐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도저히 아무리 타봐도 두 차종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껍데기만 다른 차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또 반대로 소나타와 K5 같은 경우에는 껍데기만 다른 차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타보니까 K5가 훨씬 더 탄탄한 스포티한 주행에 걸맞는 그런 소나타보다 훨씬 더 하드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또 한 번 느끼네. 자, 그래서 이 기아 EV6 리뷰, 아이오닉5와 과연 어떤 다른 유의미한 차이점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깊게 들여다보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이 모터의 출력을 좀 코너에서 확 쥐어짰을 때, 그때 나오는 차량의 거동이, 이 차의 자세를 제어하는 그 로직이 아이오닉5와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게 일단 몸으로 많이 좀 와닿습니다.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2륜 모델을 타나 4륜 듀얼 모터 모델을 타나 둘 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게, 핸들에 타각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악셀을 깊게 전개했을 때 모터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내연기관 차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공기가 들어와서 소틀 밸브가 열려서 연료를 쏘고 스파크를 튀겨서 피스톤을 움직여서 그 과정들이 다 생략된 상태로 악셀을 밟는 그 즉시 모터가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들여서 최대 출력, 최대 토크를 빵 하고 터뜨려주기 때문에, 물론 그만큼 더 재미있는 운전이 가능해지면서도 차의 자세가 순간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단 말이죠. 심지어 아이오닉5, 테슬라 모델3 이 녀석도 마찬가지고 대단히 고성능 스포츠카를 지향하면서 나온 녀석들이 아닌데도 그런 거동을 보여줄 정도로 모터의 힘이 강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 그런 차가 좀 흐를 수 있는, 날아갈 수 있는 타각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모터의 힘을 확 줬을 때, 그때 자세 제어를 하는 게 일반 그냥 내연기관 차들처럼 차는 날아가라, 그래 너는 날아가라, 나는 그냥 모터의 출력만 죽이고 출력만 죽인 상태에서 브레이크 딱딱딱딱 쳐가지고 자세를 잡으란다 라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좀 강하게 줬었는데, 지금 얘는 G80 전기차 있죠. G80 전기차를 타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와, 얘는 모델3처럼 차가 자세를 잃으려고 할 때 모터의 힘으로 토크를 컨트롤해서, 그냥 단지 브레이크만 거는 게 아니라 토크를, 네 바퀴의 토크를 컨트롤해서 자세를 잡는구나, 그 느낌이 굉장히 좀 과격할지 모르겠으나 우락 하면서 잡기 때문에, 모터의 힘으로 잡기 때문에 그 느낌이 굉장히 좀 색다르고 과격할 수는 있겠으나, 차가 실제로 어떤 상황이든 자세를 잘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감만 놓고 보았을 때는 테슬라 모델3나 G80 전기차 같은 그런 모터의 힘으로 컨트롤하는 게 맞지, 아이오닉5처럼 너는 그래 날아가려면 날아가라, 그래 너는 날아가고 나는 그냥 모터의 출력, 너 악셀 밟아도 모터의 출력 안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잡으면 돼 라는 느낌을 주는 거는 이거는 좀 무섭다, 왜 이렇게 했을까, 나는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G80 전기차를 탔을 때는 전혀 또 그렇지 않았죠. 같은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도 로직이 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EV6는 어떤 세팅을 했을까 상당히 좀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또 보여드리면 왁 하면서 모터의 힘으로 빡 자세를 잡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사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니, 그리고 나는 너무 웃긴 게, 그
사실 아직 EV6를 안 타보신 분들이 너무 훨씬 더 많잖아요. 안 타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아이오닉5랑 EV6랑 제가 투표를 요즘에 제가 모삼에 중독돼가지고 아니 모삼 원래 맨 처음에는 심심해가지고 모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댓글 읽는 재미에 아주 그냥 제가 중독이 돼서 그 모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이오닉5 EV6도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간 차가 딱 한 대 있거든요. 딱 한 대 있는 그 예상을 빗나간 차가 바로 에베이터랑 GV80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따로 컨텐츠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 GV80 승차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이번에 아이오닉5랑 EV6 투표를 올리면서 모삼을 하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6대4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6대4. 그래도 그래 EV6가 디자인이 좀 제가 봐도 이게 더 이쁘거든요. 그래도 아이오닉5도 그 디자인이 좀 유니크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6대4 나올 줄 알았더니 와 이거 8대2가 넘어가네. 이렇게까지 밀리는 건 내가 처음 본다 진짜. 자, 아무튼 그런데 단지 눈으로 볼 수 있는 뭐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수치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수치적인 것들이라고 하면은 뭐 아이오닉5가 휠베이스는 더 길지만 오히려 얘가 배터리의 용량은 더 크죠. 얘가 배터리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행 가는 거리도 이 녀석이 더 길죠. 그런데 뭐 그런 이제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말고도 지금 일단 이 트랙션을 컨트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오닉5와는 조금 다른 로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승차감이 너무 많이 달라요. 자, 승차감 얘기하기 전에 알콘 보고 오시죠. 죄송해요. 알콘 광고가 끝났어요. 또 틀 뻔했네. 자,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편에 걸친 리뷰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좀 편안한 컴포트한 럭셔리한 승차감에 초점을 맞췄다. 이거는 이런 컨셉으로 만들었구나. 편안하게 물렁물렁하게 소프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승차감에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었구나 라는 게 바로 좀 확 와닿는데 그런 승차감이었고, 다만 제가 그 아이오닉5 리뷰에서 한 가지 이제 추정을 했던 거는 이게 너무 컴포트한 승차감에 집중을 하는데 컴포트한 승차감을 100%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이 하드웨어적인 여건이 되지 않았나 보다. 무게는 막 2톤이 넘어가고 휠베이스는 막 3m에 그렇다고 뭐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는다거나 에어스프링을 넣는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뭐 단가도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 컴포트한 승차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앞쪽도 괜찮고 다 좋은데 이 뒤에 서스펜션이 차가 한번 크게 훅 떴다가 떨어질 때 부드럽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아래로 놓을 수 있는 그 레인지도 넓을 거 아니에요. 위로 훅 떴다가 떨어질 때 받아내주는 느낌이 훅 하고 좀 딱딱하게 빡 하고 한번 걸리는 느낌이 나서 그게 좀 불쾌하고 이건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EV6의 승차감은 지금 마치 소나타와 K5를 보는 것 같아요. 방지턱 한 번 더. 와, 이 길 아이오닉5에서 탔다면 떨어질 때 뻑 하고 걸리는 느낌이 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방지턱이고 지금 꽤 빠른 속도로 넘고 있어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얘가 그렇다고 해서 아이오닉5보다 더 뭐 소프트하거나 그런 것도 지금 아니에요. 이런 일반 도로에서 맨홀을 밟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잔유차를 치고 넘었을 때의 진동은 분명히 아이오닉5보다 더 있어요. 그리고 코너에서의 롤을 잡는 능력도 아이오닉5보다 좋습니다. 이건 무조건 아이오닉5보다 운동 성능이 좋은 차입니다. 무조건 아이오닉5보다 코너를 잘 감아나가는 차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아이오닉5보다 차가 이렇게 높게 떨어졌다 떨어지는 방지턱 같은 곳을 넘는 구간에서의 저 뒤에 떨어질 때 받아주는 느낌이 어떻게 아이오닉5보다 더 좋지? 이것도 뭐 한번 추정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휠베이스. 아이오닉5의 휠베이스가 3m, 얘가 2.9m, 무려 10cm가 차이가 납니다. 무려 10cm.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휠베이스가 길면 더 승차감이 좋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뭐 휠베이스가 2.9나 3.0이나 뭐 둘 다 길기는 긴데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 휠베이스가
길다 못해 너무 개길어서 이게 이런 고속 범프 구간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좀 올라갔다 떨어질 때 앞뒤 바퀴가 서로 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텐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이오닉 5는 너무 길어서 이 앞 서스펜션과 뒷 서스펜션의 그런 좀 유기적인 관계가 좀 부족했나? 이 개소리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추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여기 첫 번째 한 가지 좀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사실 추정일 수밖에 없는데 K5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비어만 사장님이 네, K5는 터치를 했고 소나타는 하지 않았다. 자, 근데 이번에는 기아고 현대 구간에 지금 아무런 말이 없어가지고 이거 팩트 체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그 비어만 사장님이 뭐 아이오닉 5N을 뭐 만드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은데 그냥 노멀 아이오닉 5의 비어만 사장님이 뭐를 어떻게 했다 내가 한번 좀 터치했지 뭐 이런 말씀 없거든요. 그런데 EV6는 비어만 사장님이 딱 와가지고 이 차의 그 운동 성능에 대해서 내가 좀 터치했지 이런 멘트를 또 한번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K5 때에도 전력이 한번 있기 때문에 한번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방지턱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고속 범프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이오닉 5 물론 고속 주행할 때 느낌 굉장히 고급지고 괜찮았었는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고속 주행할 때도 이런 영역에서 이런 고속 범프 구간에서 좀 이렇게 떴다가 뒤에 갖고 이렇게 뻑하고 좀 이렇게 좀 더 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왠지 좀 위아래로 노는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이게 한치까지 더 뚫고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EV6 같은 경우에는 네, 방금도 뭐 보셨겠지만 저런 고속 범프 구간에서도 오히려 전반적인 승차감에 있어서 아이오닉 5보다 더 컴포트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잔요철들은 아이오닉 5보다 더 올라오는 느낌이 있지만 자, 참고로 이번에 회생제동이 오토 있죠? 오토 회생제동 이거 상당히 똑똑해요. 자, 지금도 보면은 제가 오토로 해놓은 건데 앞에 차들이 없잖아요. 지금 앞에 차들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살살 회생제동을 해놓고 가다가 만약에 앞에 차를 만난다, 차가 있습니다. 자, 회생제동 양을 쫙 늘리죠. 쫙 늘려서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또 다시 옆으로 빠져서 차가 없어지고 나면 네, 이렇게. 이게 단순히 앞에 차가 있다 없다만 가지고 회생제동을 박스에 걸고 약하게 걸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차량의 기울기를 감지하는 센서에서 받아오는 데이터도 네, 이 오토 회생제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엄청 내리막길을 쫙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할 때는 악셀 오프를 했을 때 네, 내리막이니까 속도 더 붙지 말라고, 이럴 때 꿀 빨아야지 라고 얘가 딱 인식을 하고 회생제동을 또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자, 지금 이렇게 네, 내리막길을 만나면은 또 자기가 네, 내리막 구간이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줄어들고. 이거 많이 똑똑해진 것 같아요. 네. 이게 맞는 거지. 테슬라처럼 무식하게 그걸 미쳐가지고 그리고 참고로 뭐 테슬라도 이런 식으로 오토 회생제동, 앞에 차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회생제동량을 실시간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아닙니다. 네, 테슬라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승차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 아이오닉 5보다 분명히 더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승차감이에요. 훨씬 더 좀 쫀쫀한 승차감이다. 그런데 이 쫀쫀한 승차감이 이런 지금 공사 구간, 네, 바닥 파놓은데 더덕 이런 굉장히 미세한 잔유철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잘 읽기는 하지만 그게 크게 불쾌하지 않은 선에서 오히려 차가 이렇게 위아래로 크게 떴다 떨어졌다 하는 이런 좀 범프가 큰 구간에서 차를 부드럽게 받아내주는 능력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다. 이건 도대체 왜 이런 거냐? 아이오닉 5는 나가 죽으라는 거냐? 자, 그리고 뭐 잠깐 신호대기 하고 있는 중에 뭐 실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오닉 5 요거 이거 있죠? 이렇게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자, 네, 리버스는 뒤로 가자. 이거 그 컬럼식 기어노브가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좋았는데, 그리고 그 기어노브가 이쪽으로 빠지는 덕분에 네, 이 공간이 조금 더 실용성 있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얘는 그냥 다이얼식으로 또 빼놨어요. 물론 디자인적으로 심미적으로 굉장히 이쁘기는 하지만 네, 아이오닉 5의 이 컬럼식 기어노브가 더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요거 기아차가 요즘에 밀고 있는 이 첨단 조작계, 네,
발음 똑바로 해주십시오. 네, 조작계. 이거는 진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일단은 터치 인식률도 너무 좋고요. 그래, 이건 이렇게 따로 빼놔야지. 이거는 누가 만들었는지, 이 아이디어 내신 분은 상 줘야 된다. 다시 좀 돌아와서, 이 고속에서 안정감 느낌이, 네, 진짜 아이오닉5보다 훨씬 좋아요. 그, 아이오닉5만 하더라도, 전기차들 특유의 약간 그 이상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차를 흔들어 보면, 고속에서 차를 이렇게 막 비틀어 보면 그 왜 위랑 아래 이렇게 따로 노는 느낌 있잖아요. 이 자동차 셰시라는 게 움직이지 않는 그 돌덩이가 아니거든요. 이 셰시 또한 자동차의 승차감을 만들어줄 정도로 서스펜션의 역할을 해줄 정도로 얘네들은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 흐물흐물거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흐물흐물이 아래에다가 더럽게 무거운 배터리를 갖다가 바닥에 쫙 깔아놨으니 이게 이렇게 비틀면 당연히 이런 느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는 차가 이제 모델 S, 그리고 아이오닉5도 좀 났고요. 그리고 코나 EV 작살 나고요. 막 이랬었는데 이제 모델 3는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 G80 전기차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이 GMP 플랫폼이 그냥 원래 이런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EV6는 네,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오닉5보다 훨씬 더 좀 이 스포티한 주행에 맞는 좀 그런 쫀쫀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비틀리는 아래 위가 따로 노는 느낌 역시나 네, 아이오닉5보다 훨씬 적습니다. 네, 좀 차선을 급격하게 딱 치고 들어갔을 때의 느낌도 얘는 거의 그냥 한 큐에 이렇게 빡 치고 넘어와 주는 느낌. 네. 빡! 네, 한 번 더. 빡! 빡! 네. 뭐 크게 아래 위가 비틀린다거나 막 무거워가지고 와씨 한번 좀 무섭다거나 네, 이런 느낌도 없고 네, 전반적으로 아이오닉5보다 훨씬 더 괜찮은 하체 세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소나타 K5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이거 어르신들은 K5 뒷자리에 타면은 한 말씀 하시겠다, 한 소리 하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하드했거든요. 근데 얘는 네, 그냥 그렇게 무식하게 하드한 게 아니라 진짜 이 고속에서는 쫀쫀하고 네, 큰 요철이 나왔을 때는 또 아이오닉5보다도 더 부드럽고 쫀쫀하게 잡고 매우 신기하다. 매우 마음에 든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현대의 큰 그림 아닌가. 네, 큰 그림.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네, 뒷자리 공간, 뭐 실내 공간 뭐 이런 것들로 좀 어필을 하자. 사실 아이오닉5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택시랑 굉장히 좀 잘 맞아떨어지는 이거 우리나라 택시는 무조건 아이오닉5로 만들어라 라는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찬성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뒷자리에 앉았을 때 공간감이 어마어마하니까 네, 그래서 딱 너무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현대도 어쩌면 그걸 좀 노린 게 아닌가. 아이오닉5는 그 주행 가는 거리 얼마 더 가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터리 그냥 적당히 넣고 그냥 그 무게로 휠베이스 늘려서 뒷자리 공간 더 빼고 택시로 팔자. 그리고 지금 비험한 사장님이 떡밥을 하나 던지신 게 있는데 아이오닉5N을 따로 만들 거라고. 네. 뭐 만든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 만들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부정은 하지 않으셨다. 부정 안 하면 그거 긍정이지 뭐. 그래서 아이오닉5는 아예 좀 극과 극으로 가는 게 어떠냐 라는 좀 전략적인 판단을 한 거는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이오닉5랑 많이 다르다. 차 좋다. 차 진짜 좋다. 그렇지만 저기 G80 전기차가 더 좋지. 그리고 지금 이 실내 안으로 들어오는 이 사운드 있죠? 네,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되게 이제 뭐 전기차로서 이 감성적인 부분까지 운전하면서 좀 잘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괜찮은 사운드를 만들어 놨네요. 네, 그 밖에 기아 엠블럼도 저는 저 신형 기아 엠블럼이 솔직히 신형 스포티지를 보면서도 와 그래도 신형이 나오면은 잘 어울릴 줄 알았는데 신형도 이상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 새로운 기아의 엠블럼이 잘 어울리는 첫 차인 것 같습니다. 첫 차. 자, EV6 정리를 해서 트랙션 컨트롤이 아이오닉5보다 낫다. 이건 분명히 로직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얘가 큰 요철에서의 승차감이 아이오닉5보다 더 좋으면서도 스포티한 주행을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그 쫀쫀한 느낌까지 함께 가지고 있다. 네, 아이오닉5와 하체 세팅도 다르다.
그리고 이건 뭐 개취지만 디자인도 더 이쁘다. 그러면은 아이오닉 5는 일단 너는 비키고, 자, 그럼 모델 3랑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또 분명히 계속 계실 텐데, 윤상무 너는 뭐 살 거야? 그러면 저는 모델 3를 삽니다. 왜냐? 여기는 오토파일럿이 없으니까.